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데이트 분들의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돼지띠 분들의 성정 살펴보시면은 돼지띠 분들은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막 끝을 볼 때까지 당차게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도 강하고 또 진취적인 성향으로 용기가 있고 부지런해 가지고 책임감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상대가 자신보다 좀 강할지라도 대항하는 그런 무모함도 보이기도 하겠고, 또 고집이 좀 너무 강하고 또 독선적인 면이 좀 강한 타입이라 가지고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트 분들의 사주적 특성 살펴보기로 합니다. 데이트 분들 나타내는 이 해자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10월을 나타내고, 시간상으로는 해시죠. 오후 9시부터 밤 11시까지가 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동경 127.5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시간인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채택한 관계로 30분의 시간 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29분까지가 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위로는 북서쪽에 해당되고요. 색상으로는 검정색입니다. 흑색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돼지띠 분들한테 좀 좋은 궁합은 호랑이띠하고 토끼띠가 해당되겠고, 좋지 않은 궁합은 용띠하고 뱀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용띠 같으면 진이죠, 그죠? 진이고, 그 다음에 뱀띠 같은 경우는 삽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충이 되죠. 데이트 분들이 뱀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충관계가 되고, 용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진의 원진 관계가 되니까 용띠나 데이트 분들하고는 충과 원진이 돼가지고 조금 사이가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친 방향하고 공부 방향은 말미에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트 분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운세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반환살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예우를 받는 시기다 보니까 긴장은 조금 풀리고 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발밑에 올라가지고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남한테 좀 구속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융통성 있게 사는 시기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성적 향상이나 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같은 새 사람을 맞이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반환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겠고, 특히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해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트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6세, 66세 되시는 분들 기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쇠지에 속하죠.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중간중간에 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대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어뢰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린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성과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로는 그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대기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42세 120세 되시는 분들 개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구체적으로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다소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에 보살핌이 큰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과 두각이 좀 나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4세 되시는 분들 신해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조금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운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트 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의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월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살이죠.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해가지고 무기력한 기분도 들겠고 우울한 기분도 드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외로움을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주수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길 수도 있겠고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망신살의 육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살이 아니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 조금 깎이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합격이나 승진, 취직 같은 기쁨이 따르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나 특히 이성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달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장성살 운에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통할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월달입니다. 반한살의 원진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시기도 될 수 있겠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진성것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원인살이 함께하죠.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게을러지거나 지천상도 따르기 쉽겠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도 서로 간에 별일 아닌 일로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까운 사이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거래 등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활동성으로 인한 피곤이 좀 누적될 수도 있겠고, 출장 나들이 중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죠.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 간의 불화와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견에 동조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육해살 운에서는 환경적으로 사람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도 발생하기 쉽겠고, 각종 구설수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육해살이 윗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나비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달입니다.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면모도 좀 나타나고, 또 풍류가적 그런 기질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또 아이디어가 깊어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이런 좀 특수한 학문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고, 부부간에는 연인 사이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화개살이 좋지 못한 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옛날의 지병이 다시 발병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 이 화개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나분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8월달입니다. 급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직의 위험도 좀 따르는 것이 이 급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급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무역이나 사법 계통에서 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좀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나분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9월달입니다. 제살이죠.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야망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또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그런 일들이 적성에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이별수 같은 이런 일도 따르는 것이 이 천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운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 승급의 찬스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천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나분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0월달입니다. 지살의 자영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하는 이런 와중에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지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죠.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지살 기운에서는 보편적으로 바쁘기만 할 뿐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손재수나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중에 각종 사고수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달입니다.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이성 교제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짝을 찾는 좋은 한 달도 될 수 있겠고, 또 부부간에는 연인 사이에는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트 분들의 그 나이별로 좀 특징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6세, 66세 되시는 분들, 기해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천을귀인이 자신이죠. 여기 자수하고 그죠? 여기 신금이 천을귀인입니다. 여기 연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좋은 운세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대길한 한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운인데 여기 천을귀인이 오니까 좋은 한 달로 바뀌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천간합입니다. 기해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이렇게 기해가 이렇게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각기합이 되죠. 이렇게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이 합의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니까 좋은 한 달이 되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자, 정해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귀인이고 임수가 천간합입니다. 해수하고 유금이니까 여기 해수하고 그죠? 여기 유금이 천을귀인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니까 여기는 평운인데 기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여기는 형살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힘든 가운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조금은 부드러워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있는 그런 달이죠. 정해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임합이 되죠. 평운인데 좋은 한 달로 바뀌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어련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수하고 신금이 천을귀인이죠. 자, 자수하고 여기 신금이 천을귀인입니다. 여기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기는 연살의 방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손잡아 줄 사람까지 있는 대길한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평운인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좋은 한 달로 바뀌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금이 오는 운이죠. 자, 을해년이죠, 그죠? 을해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을경합이 되죠. 평운인데 천간에 이렇게 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충입니다, 그죠? 여기 을해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을신충이 되죠.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에 충이 오가지고 조금 안 좋은 기운으로 바뀌니까 요런 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개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사화하고 묘목이 천을귀인이죠. 여기 사화가 여기 있고요. 묘목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충이 있으니까 천을귀인이 큰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5월달은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월달은 안 그래도 여기 장승살의 삼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대길한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토하고 정화죠, 그죠? 자, 무토는 여기 있네, 그죠? 무토 여기에 천간합이죠. 여기 보시면은 자, 개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해, 이렇게 무기합이 되죠. 이렇게 원진살이 있지만은 천간에 합이 되니까 그런 좀 불편한 감정들 천간합으로 상당히 많이 음화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그죠? 개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지가 이렇게 삼합이 되고 해묘미 삼합이잖아요, 그죠? 삼합이 되고 천간은 이렇게 정계충이 되네요. 정신적으로 갈등은 좀 있지만은 삼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유지하겠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신해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임목하고 오화가 천을귀인이네요.
인목이 여기 있네, 그죠? 요거하고, 자, 오화가, 요렇게가 천을기운이죠. 안 그래도 망신살이 육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천을기운까지 오니까, 대기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6월달은 평운인데, 천을기운이 오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손잡아 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하고 을목입니다. 자, 신해년이죠, 그죠? 이렇게 신해년, 이렇게 하시면은, 천간은 이렇게 병신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인해 한목이 됩니다, 그죠?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인 이런 기운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대기란,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이죠, 그죠? 을목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신해년 하시면은, 이렇게 을신충이 되죠. 평운인데, 이렇게 을신충이 되니까 1월달이죠, 그죠?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신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긴 지지는 해해 자형이 되고, 여기는 을신충이 되니까 지지는 형살에 천간은 충이니까 대흉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11월달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돼지띠 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의 이사 방향하고 두침 방향, 공부 방향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돼지띠 분들한테 2024년 한 해 동안의 좋은 이사 방향은 이렇게 동쪽하고, 그죠? 남쪽이죠. 남쪽하고 동쪽이 좋은 방향인데, 그 중에서 동남쪽이 가장 좋은 방향, 반환살 방향이죠, 그죠? 가장 좋은 방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쪽은 삼살방이죠, 그죠? 삼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삼살방으로 좋지 못하고, 더불어 여기 그 서북 쪽은 이렇게 천살까지 겸하니까 가장 안 좋은 방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여기는 장군방이니까 북쪽도 좋지 못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침 방향하고 공부 방향입니다. 두침 방향 같은 경우에는 반환살 방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런 식으로 머리 이쪽으로 반환살 방향으로 동남쪽이죠, 그죠?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은 운기 흐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공부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누워 주무시다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즉 서북 방향으로, 요게 천살 방향으로, 이쪽이 공부 방향입니다. 책상 놓고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학습 능률도 오르고 또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기 반환살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금고 방향이라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금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장사하시면은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이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그 데이트 분들의 한 해 운세와 나이별 운세, 월운세와 두침 방향과 공부 방향, 이사 방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